뉴스 투데이입니다.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과적 차량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 등의 한계로 상시 단속이 어려운 것 역시 현실입니다. 하지만 화물차 기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과적 차량을 적발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가에 멈춰선 대형 트레일러. 크레인의 균형을 맞출 때 사용되는 10톤짜리 무게추 4개에다 커다란 철제 구조물까지 실려 있습니다. 무게를 재보니 무려 78톤이 넘게 나갑니다. 허용치를 30톤 이상 초과한 과적 차량입니다. 또 다른 트레일러는 수십 톤의 화물을 실은 채 그대로 도로를 달립니다. 10톤짜리를 몇 개 실은 거요? 이렇게 과적 차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적발하는 경우는 한 해 5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담당 인력이 4명에 불과한 데다 노점상 관리 등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어 상시 단속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1시간 정도 하다 보면 일단 차들이 안 옵니다. 그 단속 지역으로. 단속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 기사들이 과적 차량을 발견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작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출동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서 언급한 과적 트레일러도 수차례 요구 끝에 2시간 반 만에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항의 전화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다. 계속 잡아둘 수는 없다. 스티커 발부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도로 파손 같은 물적 피해에다 자칫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승용차가 들어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 제동 안 됩니다.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의 생명권에 있어서 너무 하지 않냐 시청이.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선 과적을 막을 수 있는 기본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에 따르면 이선효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앞으로 시가 가입한 재난보험으로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안에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난이나 화재, 가축 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부상 또는 사망 등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가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광양 사라실 예술촌이 지역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사라실 예술촌은 올해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마로산성과 관련된 체험거리를 만들어 오는 22일 역사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사라실 예술촌은 청년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정부의 폐교 활용 우수 사례로 꼽힌 바 있습니다. 광양시에서 추진되는 행복주택 사업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학부모들까지 자녀들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부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를 제공한 광양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들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행복주택.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 임대료가 저렴해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주 전남에서 7,800세대가 예정돼 있고 광양에서도 780세대가 승인을 받거나 후보지 선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안전 문제 등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착공이 지연되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 부족이란 지적에 이어 부지 인근 교육기관의 학부모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 차량 이동과 소음 등으로 통학하는 자녀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특히 학부모들은 청년주택의 긍정적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부지 이전까지 요구해 공사를 앞두고 첨예한 대립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아니에요. 정말로 부지 이전이거든요.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더 좋은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줘라라는 건데 그게 진행이 안 된다면 저희들 또한 자꾸 이렇게 청원을 할 것이고 건의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년층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광양시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부지 제공 외에 행정적 개입을 할 수 없다 보니 시행사와 주민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 이전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결정은 LH공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해당 부지를 무상 임대한 주체로서 토지주택공사의 요청 당시 민원 발생 요인에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교육과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됐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의회 역시 이번 현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의회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절충안이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자리를 만들어서 좀 대안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이전을 요구해가지고 그 부분이 조율이 좀 되려는지 저희도.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청년층 유입에 행정력을 보고 있는 광양시. 그러나 행복주택 사업을 두고 주민 불만이 점차 확산되면서 공사가 강행될 경우 광양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용수입니다. 전남도가 해마다 상습 침수로 어려움을 겪는 농경지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 개선 사업비로 국비 1,136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국비 추가 확보로 순천 원창, 보성 7동 등 8곳에 대한 주변 현황 조사를 통한 세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신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서 전남도는 올해 초 광양, 선소 등 28개 지구에 대한 2019년 배수 개선 사업비 477억 원을 확보해 배수장, 배수로 저지대 매립을 시행해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2020년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된 가운데 올해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0년 10월 순천에서 개최 예정인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한 박람회 운영위원회 창립 총회를 갖고 박람회 추진에 필요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지난 2008년 전국 평생학습 축제 이후 12년 만에 순천에서 개최되는 교육부 행사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에 참가할 선수단 등록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예상대로 북한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의 대회 참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도 북한은 참가 결정을 미룬 채 우리 측에 애를 태웠습니다. 돌파구를 연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였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참가 논의는 급물살을 탔고 올림픽 개막 열흘 전에 엔트리 등록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의 경우 엔트리 등록이 마감됐지만 북한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일정이 확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는 북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체육을 통해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희망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남북관계나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아니고는 북한의 대회 참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고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북한이 수영대회에 극적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열립니다. 다만 6월 말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빠듯한 일정 때문에 수구 단일팀 구성이나 북한 예술단 공연 등은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포함한 철강사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관련해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석 달 정도 운영해 오염물질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사례를 파악해 고로 내부 잔존가스 무단 배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는 환경부로부터 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라남도는 아직 환경부에 공식 요청이 없었다며 추후 관련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 1987에 소개돼 목포의 대표 관광지로 부상한 연인의 슈퍼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에 목포시의 관광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관리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달동네에 자리 잡은 서산동 연인의 슈퍼가 일주일째 셔터를 내린 채 문이 잠겼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찾아 이곳에 온 관광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지나가지만 아쉬움은 가득 남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 안에 내부도 보고 싶고 하는데 좀 아쉽다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쪽 시화 골목길로 안내를 하죠. 연인의 슈퍼의 셔터가 내려진 이유는 소유주와 목포시의 소통 부족이 가장 큰 원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화장실과 주차, 방공호 출구, 주택 임대 문제 등이 불거졌지만 목포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게 소유주의 가장 큰 불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지난해 1월부터 6개월만 사용하기로 했던 목포시의 임대 약속은 관광객들이 이어지면서 올해까지 15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목포시는 임대가 장기화됐지만 예산도 마련하지 않는 등 소유주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실제로는 관심이 없거나 안 그러면 잘 돌아간다라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무관심하고 아예 기본적인 어떤 지원조차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목포시도 이런 점을 인정하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맺어가지고 그걸 사용하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간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목포시. 관광객을 맞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기본을 챙기는 섬세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취업 사기로 수배된 친구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 단독은 지난 2017년 말부터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고등학교 동창 48살 황모 씨에게 여수의 한 원룸을 구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방경찰청 경정 49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직분을 망각하고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도피 자금을 빌려주고 도피에 도움이 되도록 지인을 소개했지만 30년 지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여름 폭염 예보에 따라 시 당국이 횡단보도 주변 도로 그늘막을 대폭 늘렸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여서동 사거리 등 시민 왕래가 많고 그늘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모두 73개 천막형 그늘막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부터 노상 그늘막을 설치해 지난해까지 모두 38개를 가설 운영해왔습니다. 전남도가 비브리오 폐혈증 오염도 검사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 전남 서해안 해수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의 첫 분리 이후 전남 남해안 일원의 해수, 갯벌에 대한 비브리오 폐혈증균 오염도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최근 기후 변화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에 따른 해수 수온 상승 등 해양 환경의 변화로 바닷물에서의 균 출현 시기가 빨라지고 무더위와 함께 비브리오 폐혈증 발생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철도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 최고 4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 적게는 5에서 최고 20mm가 예상이 됩니다. 오후 한때 강원 영서지방은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내일도 동쪽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서요.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6월 중순에 접어드니 올해 장마는 언제쯤부터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평년가스로는 앞으로 열흘 뒤인 6월 24일경이 우리나라 내륙에는 장마가
장마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쪽 찬 공기의 힘이 워낙 강해서요. 그 사이 장마 전선이 올라올 가능성은 적겠는데요. 올해 장마는 조금 늦습니다. 6월 말 또는 7월 초가 예상이 되는데요. 단 장마 초반에는 비의 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이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그래도 종일 하늘에 구름량이 많아서 볕이 어제만큼 따갑지는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24도 선에 머물겠고 중부지방의 경우 춘천 28도, 서울 27도로 어제와 크게 차이 나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